새언니는 늘 나를 가짜 신을 취급했잖아요. 나는 이 집에서 피 안 섞인 딸로 살았고, 오빠만 나를 여자로 봐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한서정 씨입니다. 42살이 된 서정 씨는 남편 박기훈과 14년을 부부로 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서정 씨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늦기 전에 한 명쯤 낳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늘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애 낳고 책임지는 인생 자신 없어.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 그 말에 서정 씨는 서운했지만 억지로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혼자 바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정 씨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싫어한다면 둘이 조용히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자신을 달랬지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유미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강했지만 딸 유미에게만은 유난히 약했습니다. 서정 씨가 처음 인사드릴 때도 시어머니는 유미를 사랑하는 우리 막내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미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여려. 네가 언니니까 잘 좀 돌봐주렴. 유미는 처음부터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공황증이 온다고 했고, 돈이 필요하면 나는 어디 기댈 데도 없어 라며 울었습니다. 몇 해 전에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시우였어요. 유미는 끝내 애아빠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딸이 불쌍하다며 아이를 거의 대신 키워주었습니다. 남편도 그 아이에게 엄청 마음을 썼어요. 서정 씨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카를 챙기는 건 당연하니까요. 시우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비를 내주고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으면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도 아빠 없는 애라 마음이 쓰이나 보다 하고 넘겼지요. 어느 날 서정 씨는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시우가 밥을 먹다 말고 남편 쪽으로 숟가락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먹여줘. 식탁 위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삼촌한테 아빠라니. 시우가 아빠가 많이 갖고 싶었나 보다. 유미는 얼른 아이의 입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원래 아무 남자한테나 아빠라고 하잖아. 남편도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손길로 숟가락을 받아 밥을 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정 씨는 왠지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서정 씨가 언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아이는 싫다면서 시우한테는 참 잘하더라. 남편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애한테까지 질투해? 서정 씨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 없는 아내가 조카에게 질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정 씨가 아이 문제를 마음속에만 묻은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10년쯤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날이었지요.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둘만 살 거야? 나는 아직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
남편은 신문을 접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애야. 나는 그런 책임지기 싫어. 당신도 이제 미련 버려. 그 말은 차가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정 씨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바라는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 같았고, 괜히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시우가 태어난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유미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매일 들렀고, 퇴원하는 날에는 직접 카시트를 사다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이 많아. 아빠 없는 애라 더 마음이 쓰이나 보다. 서정 씨는 속상했어요.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되기 싫다던 사람이 다른 아이 앞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것이 마냥 좋을 순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해졌습니다. 유미가 시어머니를 월선당이라는 신당에 데려간 후부터였어요. 유미는 신당에서 밤마다 검은 남자가 꿈에 나온다며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딸이 또 예민해진 줄 알았지만 월선당 보살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조상줄이 꼬였습니다. 먼저 간 사람의 한, 새로 들어온 사람의 한, 데리고 온 자식의 한까지 엉켜 있어요. 따님에게 큰 액이 붙어 있습니다. 굿을 해야 합니다. 서정 씨는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불쾌했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요즘 힘드니까 꿈을 꾼 거겠죠. 무슨 굿까지 해요. 그런데 남편이 의외로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마음도 몰라? 나이 드신 분이 불안하다는데 굿 한 번 해서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되지. 평소 시어머니가 돈 문제를 꺼내면 제일 먼저 피곤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미의 굿 문제에는 이상하게 너그러웠어요. 첫 굿날 서정 씨는 월선당에 따라갔습니다. 붉은 천과 촛불, 향냄새가 뒤섞인 신당 안에서 보살은 유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중얼거리다가 유미 쪽을 봤습니다. 이 따님은 자기 몸의 액보다 옆에 남자 기운을 더 끌어당깁니다. 제대로 끊지 않으면 집안 남자 하나가 같이 무너져요. 시어머니가 겁에 질렸습니다. 우리 유미 어떡해요, 보살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보살은 다시 서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님도 남일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여자 촉이 무서운 법인데 촉을 무시하면 나중에 남편 마음부터 빼앗깁니다. 서정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제 남편 마음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보살은 낮게 웃었습니다. 굿판에서는 숨긴 것도 다 보입니다. 서정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굿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3천만 원 정도면 그냥 해드리자. 어머니도 불안해하시고 유미 문제잖아. 서정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금액 들었어? 보살이 나한테는 돈 얘기 안 했는데? 남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대충 그 정도 하지 않겠어? 요즘 큰 곳은 다 비싸다잖아. 서정 씨는 그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도 굿값을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굿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빠져나간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유미가 밤마다 꿈을 꾼다며 울자 보살은 문턱굿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음에는 1200만 원짜리 살풀이가 붙었고 그 다음에는 시우의 이름으로 따로 부적을 써야 한다며 8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서정 씨가 시어머니의 통장을 보게 된 건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혈압약을 타러 가야 하는데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며 당황했고 서정 씨가 대신 은행 앱을 열어주다가 몇 달 사이 월선당 주변 계좌로 빠져나간 돈을 본 겁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돈이면 시우 어린이집 몇 년은 보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래서 보낸 거야. 애 살리려고. 돈 아끼다가 사람 잡으면 그게 더 큰 죄다.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본인 돈 쓰신다는데 당신이 왜 장부 검사하듯 해? 그 말에 서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유미의 국값 앞에서는 모두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월선당 보살은 매번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조상줄이 막혔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유미의 방위가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 살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고 또 어느 날은 시우에게도 아비 쪽 그늘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무서워했습니다. 보살님이 시우까지 위험하다잖아. 내 손주한테 무슨 일 나면 나는 못 산다. 서정 씨는 그 말이 답답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미는 굿을 할 때마다 알아 누웠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새언니는 나를 안 믿어. 남편은 그런 유미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새언니는 내가 잘 설득할게. 넌 걱정하지 마. 서정 씨는 두 사람 사이의 말투가 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매처럼 다정한 것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유미 앞에서 지나치게 부드러워졌고 유미는 남편을 부를 때마다 오빠! 라는 말을 이상하게 느렸습니다. 애교를 부리듯이요. 어느 날 새벽 유미가 울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 숨이 안 쉬어져. 보살님이 오늘 밤 조심하랬는데 나 너무 무서워. 유미는 엄마도 아니고 오빠를 먼저 찾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 모습을 본 서정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까지 가면 유미가 더 부담스러워해. 내가 보고 올게. 시누이가 아픈데 왜 내가 가면 부담스러워? 당신은 가서 또 따질 거잖아. 그 말에 서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상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 3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셔츠에는 향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차 안에는 아이 과자 봉지가 있었습니다. 서정 씨가 물었어요. 시우도 있었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애가 울어서 같이 달래줬어. 서정 씨는 다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 지갑에서 영수증이 한 장 나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영수증이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박시우, 보호자 이름은 박기훈, 남편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관계란에는 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 씨는 한참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
아버지라는 뜻이었지요. 남편이 조카라서 데려갔다면 관계란에 삼촌이나 보호자라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부우라고 썼을까요? 서정 씨는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이 예민한 사람 취급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월선당 보살은 결국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따님 살을 완전히 끊으려면 큰 굿을 해야 합니다. 3억짜리 신장 대감굿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목숨값이에요. 따님과 손주를 같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3억은 시어머니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작은 땅을 팔고 예금까지 깨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단 알아볼게요. 보살님께 현금으로 나눠서 드려야 한다면 제 계좌로 받아서 처리하고요. 서정 씨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왜 나서려고 해?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돈이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잖아. 죽고 사는 문제인지를 누가 정하는데? 무당이?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행 이체가 서툴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스피커폰을 켠 채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 제 계좌로 보내세요. 제가 보살님께 나누어서 전달할게요. 큰돈을 한 번에 움직이면 괜히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서정 씨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서정 씨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서정아, 내가 기훈이 계좌로 돈 보냈다. 굿값은 가족 남자가 맡아야 애기 안 샌다더라. 서정 씨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월선당 계좌도 아니고 왜 기훈 씨 계좌로 보내요? 보살님이 그렇게 하랬다. 아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잖니. 서정 씨는 불길하고도 이상한 예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판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돈이 들어간 뒤부터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월선당 근처를 자주 갔습니다. 휴대폰은 자주 꺼져 있었고 돌아오면 옷에서 향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오늘은 보살님이 굿 준비만 하신다더라 라며 남편이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유미도 달라졌습니다. 굿을 한다며 겁먹은 사람치고 얼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새 가방을 들고 손톱 관리를 받고 시우에게는 비싼 학습지를 새로 시켰습니다. 서정 씨가 묻자 유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신경 쓰지 말래요. 태연이는 맨날 돈 얘기만 하잖아요. 서정 씨는 결국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월선당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당 옆 골목을 돌아 작은 뒷문으로 들어갔지요. 정문에서는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요란했지만 뒷문 쪽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뒤 나타난 유미도 그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우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아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놓고 달려갔습니다. 아빠! 서정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히 아이를 안아올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정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당집 뒷문 앞에서 신우이의 아이가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분명히 잡아댈 것이고 유미는 울며 피해자 흉내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서정 씨를 의심 많은 며느리로 몰아붙일 겁니다. 며칠 뒤 서정 씨는 일부러 월선당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굿 비용 정산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무당집 보조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 그건 박 사장님이 다 가져가셨는데요. 박 사장님이요? 네, 유미 씨랑 같이 오시는 분이요. 보살님이 중요한 돈은 그분 통해서 정리하라고 하셔서 유미 씨가 워낙 중요한 고객이시니까요. 고객이라니요? 마치 유미와 보살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는 듯 했습니다. 서정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의 웃음소리였어요. 그리고 남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입주만 끝나면 다 정리돼. 입주? 구판에서 왜 입주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서정 씨는 월선당을 나오는 길에 뒷마당 쓰레기 봉투 옆에서 찢어진 명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명함이었어요. 반쯤 찢겨 있었지만 이름 하나는 또렷했습니다. 라움 스퀘어 오피스텔. 집에 돌아온 서정 씨는 남편이 잠든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평소 태블릿을 잘 잠그지 않았습니다. 회사 견적서와 거래처 사진을 확인한다며 늘 식탁 위에 두곤 했지요. 서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현장 사진, 거래처 명함, 영수증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우라는 이름의 앨범 하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정 씨가 본 적이 없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키즈 카페 생일 파티, 시우를 안고 웃는 남편, 케이크 앞에서 유미와 나란히 앉아있는 남편, 그리고 사진 아래 남편이 직접 적은 메모. 우리 아들 3번째 생일. 서정 씨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들. 남편은 한 번도 서정 씨에게 아이를 갖자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인생이 싫다며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 씨는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서정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대신 하나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오피스텔 중개 명함, 월선당 뒷문 사진, 시우의 병원 영수증, 남편의 태블릿 속 생일 사진, 그리고 유미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오빠, 시우가 오늘 아빠 언제 오냐고 또 물어봤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정 씨는 라움스퀘어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지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앞에서 유미와 남편이 함께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유미는 남편 기운에 팔짱을 끼고 있었고 손에는 인테리어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시우가 작은 공룡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아빠, 내 방은 파란색으로 해줘.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시우방을 제일 예쁘게 해줄게. 서정 씨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로 갔어요. 처음엔 중개사가 개인정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서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금 출처가 사기 피해금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우자고 송금자 가족에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는 긴장한 얼굴로 서류의 일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입주자는 박유미, 보증금은 3억, 송금자는 남편 박기훈, 계약금 일부는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나와 박기훈의 계좌를 거쳐 들어갔습니다. 중개사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두 분이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같이 방을 보러 오셨고, 남자분이 아내가 예민해서 당분간 유미 씨 이름으로 조용히 계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서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서정 씨를 예민한 아내로 만들어 놓고 유미의 명의로 살림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서류철을 넘기다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해서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두 분이 워낙 가까워 보이는데 여자분이 남자분을 계속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족끼리 계약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분이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중개사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상 친남매는 아닙니다. 어릴 때 한 집에서 자란 사이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될 관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요. 서정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친남매가 아니라고요? 중개사는 난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괜히 민감한 걸 물은 건가 싶어서 더 묻진 않았습니다. 두 분이 가족에게 알리면 시끄러워진다고 계약은 최대한 조용히 진행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 순간 서정 씨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집에서는 평생 내 동생이라고 불렀던 여자를 밖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관계가 아닌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집안에서는 동생이라 부르고 집 밖에서는 남매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었던 겁니다. 서정 씨는 중개사무소를 나와 곧장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친남매가 아닌지, 그동안 자신만 모르고 살았던 건지요. 마침 시어머니는 월선당 구세에 필요하다며 오래된 가족 서류들을 거실장 위에 꺼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 제사 관련 서류, 재적등본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의 이름은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와 재혼하며 들어온 새어머니였고, 유미는 시어머니가 그때 데리고 들어온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한 집에서 남매처럼 자랐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어요. 서정 씨는 서류를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서정 씨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서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기훈 씨의 친동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냈지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니? 피가 안 섞였어도 남매야. 내가 기훈이를 아들로 키웠고
유미도 이 집안 딸로 키웠어. 둘이 한 집에서 컸으면 가족이지. 네가 지금 못할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에 서정 씨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몰랐던 겁니다. 자기 딸과 자신이 아들처럼 키운 남자가 그런 관계라는 걸 상상조차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유미는 집안에서는 남매라는 이름 뒤에 숨고 밖에서는 피가 안 섞였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정 씨는 밖으로 나와 한참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찻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의문만 맴돌았지요. 친남매가 아니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은 가족이라는 말은 뭐였을까? 서정 씨는 유미를 따로 만났습니다. 유미는 처음엔 울었어요. 새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구판 때문에 너무 무서웠고 오빠가 나를 지켜줬어요. 서정 씨가 오피스텔 사진과 중개사 녹취를 꺼내자 유미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새언니는 어차피 다 가졌잖아요. 오빠도, 집도, 며느리 자리도. 나는 평생 이 집에서 밖에서 데려고 온 딸이었어요. 친딸도 아니고, 진짜 시누이도 아니고, 늘 애매한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서정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 유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피 섞인 친남매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 말이 유미의 민낯이었습니다. 더 큰 증거는 서정 씨가 직접 찾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서정 씨는 시우가 남긴 흔적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아이의 물컵, 빨대, 머리카락까지 하나하나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집에서 시우가 놀다 간 날이었습니다. 시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초콜릿 과자를 먹고 있었고 남편은 아이 옆에서 장난감을 조립해주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안 돼. 시우가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정 씨의 눈치를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삼촌이라고 하랬지. 서정 씨는 아이가 먹다 놓은 빨대컵과 남편이 마신 종이컵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봉투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서정 씨는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정 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 시우를 안고 웃던 얼굴, 유미가 오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월선당 뒷문 앞에서 시우가 아빠! 하고 외치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 서정 씨는 한참 동안 이메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망설였지요. 그래도 결국 열었습니다. 결과지는 아주 차갑고 짧았습니다. 박기훈과 박시우 사이의 친자 관계의 성립 확률 99.99%. 서정 씨는 그 문장을 읽고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책임지는 인생이 싫다고 했지요. 그래서 서정 씨는 14년 동안
자기 마음을 접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되기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서정 씨와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유미의 아이에게는 이미 아버지였습니다. 서정 씨는 결과지를 출력해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정 씨에게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들고 갈 증거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시어머니는 몰랐던 겁니다. 마지막 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재단 위에는 유미 액막이 부적 봉투가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서정 씨는 그 봉투를 바꿔치기 하기로 했습니다. 부적 대신 두 사람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넣어두기로요. 월선당 큰 곳 당일, 신당화는 평소보다 더 요란했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 향냄새, 촛불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유미는 흰 한복을 입고 제단 앞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뒤편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는 착한 아들처럼 굴었습니다. 시우도 신당 한쪽 방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데리고 와야 애기 완전히 끊긴다는 보살의 말을 믿었습니다. 보살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적만 태우면 따님 앞길을 막던 살이 끊깁니다. 남자한테 붙은 나쁜 인연도 떨어지고 아이 기운도 맑아집니다. 서정 씨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정 씨를 보고 말했어요. 오늘만은 조용히 해라. 유미의 목숨이 걸린 굿이다. 서정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끝내려고 왔어요. 보살은 재단 위 붉은 봉투를 들려고 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 살을 잡아 넣었습니다. 누구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서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봉투 제가 열어볼게요. 보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반인이 만지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서정 씨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큰일은 이미 났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라움스퀘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가 나왔지요. 구판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서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미 살린다고 보낸 돛은 굿값이 아니었어요. 유미랑 제 남편이 살 집 보증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급히 말했습니다. 오해요. 유미가 불안해서 잠깐 머물 곳을. 서정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동생이 불안해서 오피스텔을 얻어? 왜 내 남편이 보증금을 내? 중개사한테는 내가 예민해서 유미 이름으로 계약한다고 했다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정 씨는 다음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지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박기훈과 박시우 사이의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시어머니는 글자를 읽고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미야, 시우 아버지가 기훈이니? 유미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그 순간 서정 씨가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너무 기가 막혀 새어나온 한숨에 가까웠어요. 실수?
신당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정 씨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아이는 싫다고 했어. 책임지는 인생 자신 없다고 했지. 나는 그 말을 믿고 14년을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아이가 싫었던 게 아니었어. 내 아이가 싫었던 거지.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서정아, 그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못 낳은 게 아니었어. 당신이 나한테는 아버지가 될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유미한테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미야, 너는 네 새언니한테서 남편만 뺏은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질 기회까지 빼앗은 거야. 유미는 울었지만 아무도 그 울음에 속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이 계속 나오자 겁먹은 얼굴로 남편을 찾았지요. 아빠, 왜 할머니가 울어?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던 거지요. 보살은 그 틈을 타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살님도 여기서 빠지면 안 되죠. 보살님은 굿을 한 게 아니죠. 어머니를 겁줘서 돈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내 남편과 유미가 그 돈을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쓰게 도왔어요. 보살은 악을 썼습니다. 나는 신령님 말씀대로 했을 뿐이야. 서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령님이 오피스텔 보증금도 받아가세요? 그 말에 보살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미는 마지막까지 서정 씨를 향해 독하게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늘 나를 가짜 신을 취급했잖아요. 나는 이 집에서 피 안 섞인 딸로 살았고 오빠만 나를 여자로 봐줬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말했습니다. 유미야, 그게 할 말이니? 내가 너 살리겠다고 전 재산을 내놨는데 네가 그 돈으로 오빠하고 살림을 차리겠다고 살 집을 얻어? 유미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정 씨는 유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짜 시누이라서 미움받는 게 아니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남편을 훔치고 네 엄마 돈까지 훔쳤기 때문에 끝난 거야.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서정 씨가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면 시우는 왜 당신을 아빠라고 불러? 그런 관계가 아니면 왜 시우가 당신 친아들이지? 그런 관계가 아니면 우리들 사이에 아이는 싫다던 사람이 왜 저 아이한테는 아버지야? 신당아는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단 위의 촛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촛불이 꺼질 때마다 방울소리도 북소리도 보살의 허세도 힘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촛불을 끄며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굿, 이제 끝났다. 그날 월선당에서 끝난 건 굿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유미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온 살림도, 무당이 신령님 이름으로 만든 돈길도, 서정 씨를 예민한 며느리로 몰아가던 거짓말도 모두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후폭풍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월선당 보살은 처음엔 나는 점사를 봤을 뿐 이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송금내역과 중개사의 진술, 남편과 유미가 신당 뒷문으로 드나든 CCTV가 나오자 말이 막혔습니다.
보살은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신령님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도 중단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두고 남편과 유미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남편은 유미가 살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이야 라고 했고, 유미는 오빠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둘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돈 문제가 터지자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유미는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도 속았어. 오빠가 이혼한다고 했어. 나랑 시우를 책임진다고 했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야. 내 평생을 짓밟은 거야. 내가 너 살리겠다고 빌려준 돈으로 네가 내 아들 같은 놈하고 살 집을 얻었어. 남편도 집으로 찾아와 서정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유미한테 너무 냉정해서 내가 중간에서 도우려던 거였어. 유미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든 거 알잖아. 서정 씨는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유미는 가족이고 남매야. 그런 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낳았어.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역겨울 수는 없어.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알아 누워만 있었습니다. 딸에게 속고 의붓 아들에게 속고 평생 모은 돈까지 잃을 뻔했으니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 불쌍함이 곧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서정 씨를 불러 앉혔어요.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 딸 살리겠다고 며느리를 죽이고 있었어. 서정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유미한테는 속은 거고 저한테는 상처 주신 거예요. 그건 달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했다. 보살 말만 믿고 네 말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었다. 서정 씨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유미를 감싸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저를 예민한 며느리로 만들고 제 남편과 유미 사이를 의심하는 저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셨죠. 어머니가 속은 것도 맞지만 저를 다치게 한 것도 맞아요.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정 씨가 먼저 휴지를 건넸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서정 씨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기의 상처를 덮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미는 마지막까지 시우를 앞세웠습니다. 새언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오빠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시우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서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가 필요했어. 그런데 그 기회를 빼앗은 사람이 너희 둘이야.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우가 무슨 죄예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아이를 욕하지 않아. 하지만 아이를 방패로 삼은 너는 용서 못해. 법적 정리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미에게 준 돈을 단순 증여가 아니라 희망에 의해 빼앗긴 돈으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월선당 보살은 국가 명목으로 받은 돈과 중간 전달 역할을 조사받게 되었지요. 서정 씨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 송금 내역, 유전자 검사 결과, 메시지 캡처, 월선당 뒷문 CCTV,
중개소 확인서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매달렸습니다. 서정아, 내가 다 정리할게. 유미랑도 끝낼게. 시유 문제도 내가 조용히. 서정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뭘 조용히 해? 내 결혼 14년을 조용히 망쳐놓고 이제 와서 또 조용히 덮자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지요. 서정 씨는 그날 자기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뒤 늘 남편 계좌와 집안 돈 흐름에 묶여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돈과 삶을 따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서정 씨에게는 구판을 뒤집은 것만큼 큰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뒤 서정 씨는 월선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볐던 신당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붉은 천은 바람에 찢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붙여둔 조사 안내문이 문에 반쯤 떨어진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서정 씨는 오랫동안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바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지요.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서정 씨와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오히려 오래 묶여있던 미련까지 끊어졌습니다. 서정 씨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야. 더 이상 굿도, 무당도, 남편도, 가짜 시누이도 그녀의 인생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정 씨를 무너뜨린 건 단순히 남편의 불륜만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던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의 아이에게는 아버지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대가 남이 아니라 평생 가족이라 믿어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더 잔인했지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이 더 용서하기 어려우셨을까요? 아내에게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던 남편일까요? 아니면 그 남편과 함께 모든 걸 속인 유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 틀날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